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요즘 이제 비수술적 치료 중에 그 디스크 감압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무슨 빨대를 꽂아가지고 네네네. 거기를 쓱 이렇게 네거티브 프레셔 줘가지고 태우거나 태우는 게 많죠. 태워서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간다 이건데 갈 것이다 네. 하는 그런. 근데 학설이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젤리 같은 거라면 네.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처음 나온 게 미국에서 2000년도에 네. 그 디스크 안에다가 철사를 꽂아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전기를 흘려서 네. 그 부분을 태우고 그 부분을 붙여보고 하는 네. 혹은 신경을 죽이고 세 가지 기전으로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시작해 본 거. 예,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 보니까 이걸 했더니 소위 말하는 그 이중맹금 그런 아하. 치료 있잖아요. 해본 사람 안 해본 예, 사람. 해본 사람. 응?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도록 나왔습니다. 응. 결과가.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걸 급여를 해주지 않는 거죠. 아, 그런 건강보험에서 인정 안 해줬어. 보험에서 인정을 안 응.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신문 광고 보세요. 다 예. 그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굉장히 다르다는 건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소임은 이건 반대다. 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봅니다. 된다. 왜냐하면요. 2009년도에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정형외과의 유진 캐럭이라는 아주 그 개념이 있는 그런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이 김 기자님이 이 논문 서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유진 캐럭의 논문 쭉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 정말 개념이 확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캘리포니아 주민들 75명을 모아다가 안 아픈 사람한테 너 허리에다가 바늘 하나 살짝 꽂아가지고 거기다 조영제 넣고 바늘 뺄게 해도 되겠냐? 다 75명 사인해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비슷한 그룹의 75명은 그거 하지 않고 MRI만 찍어뒀습니다. 그러고는 5년 후, 10년 후에 10년 후까지 이제 추적 관찰을 해서 봤더니 엄청난 성의 있는 연구네. 예, 정말 그렇죠. 그거는 그 의사도 성의가 있지만 그 참여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주민들이 5년 후에 봤더니 별 차이가 없는데 10년 후에 봤더니 그 바늘이 25게이지 바늘이거든요. 예. 그 당뇨 할 때 우리 정말 거의 안 아픈 바늘이잖아요. 머리카락 같은. 그거 꽂았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꽂았던 디스크는 훨씬 더 퇴행이 빨리 되더라는 거죠. 아, 왜 그런 거지? 손상을 한번 받았으니까. 아, 물방석에 구멍을 하나 냈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왔어. 와인이야, 와인. 예. 그리고 그 바늘 꽂았던 그쪽 방향으로 디스크 탈출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야, 그럼 이 참여한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그렇죠. 거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 근데 그거는 보통 디스크 감압술을 뭐 이런 거 성형술 할 때는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척추가 아니라. 뒤로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들어가죠. 옆 옆으로. 뒤로 예, 들어갑니다. 예, 이것도 예.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디스크 조영술이라는 검사인데요. 이 이 모든 아까 말씀하신 그 디스크 내부 어떻게 조작하는 거는 디스크 조영술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디스크 성형술을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이렇게 딱 그거 해주면 통증 싹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 아주 심한 거는 효과 없지만 디스크 조금 튀어나온 사람들한테는 효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염증 기간이 지나서 통증 사라진 건지 그 감압술을 해서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예. 나중에 좀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써서 좋아진 거야. 감압술을 하면서 네. 그 신경뿌리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보통 같이 보통 합니다. 같이 하니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신경뿌리 그렇지. 스테로이드 주사가 갖는 그렇지. 그 염증 줄이고 통증 줄이는 효과가 정말 엄청나게 강합니다. 확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거는 이런 것도 있을 빼주십시오.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보통 그런 말 하면 더 넣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의사나 환자나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시원함 같은 게 있어. 왜냐하면 그거 사실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건데 사람들이 집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일단 내 병이 좀 약간 좋아졌겠구나라는 어떤 시각적 안도감. 예. 그래서 그걸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몇 미리, 1미리, 2미리 들어가고 뭐 프레셔만 떨어뜨리는 건데. 더 아파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수출돼. 여러 가지 국산 나와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정 교수님 생각은 정 교수님 하면
굳이 그걸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된다. 하면은 10년 후에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후회한다. 지금 당장 그 디스크 수술이나 시술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지우개 덩어리처럼 한 덩어리라서 삐져나온 부분을 그냥 깎아내면 원래 지우개하고 똑같은 모양이 될 것 같지만 이게 물방석이다 보니 튀어나오고 찢어진 부분을 깎아내고 나면 혹은 태우고 나면 그 물방석이 더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당장은 통증이 좀 나아질 특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면 압박이 줄어드니까 통증은 좋아지죠. 그러나 당장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게 오랜 시간을 100년 써야 하는 디스크가 아니고 우리가 100년을 써야 하는 네. 디스크인데 그게 그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20년 후가 어떻게 될 이 것인지 장기적 관점으로 봐서 그런 거죠. 당장에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뭔가를 해서 효과는 있을지언정 이거는 일단 의학적 손상을 준 거다 이거죠. 거기다가. 그렇죠. 거꾸로. 예. 기계적인 손상을 준 거기 예. 때문에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논리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90세만 받아야 돼. 예. 뭐 80세, 90세는 디스크 수술, 뭐 감압 수술이든 뭐 아니면 더 적극적인 수술이든 간에 그런 거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하고는 상당히 좀 논쟁도 벌이고 뭐 좀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 정말 전문가들은요. 잘 안 만나 서로. 꼭 해야 되는 아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네. 우리 병원 안에서 아 그래요? 예. 재밌겠다. 척추센터에 있어서 만나는 그분들은 정말 꼭 해야 되는 환자들만 가려서 하십니다. 정말로. 훌륭하네 서로. 예. 그러면 정말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은 그럼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다리가 양쪽이 갑자기 마비가 온다든지 디스크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신경을 확 눌러서 그때는 뭐 염증 이런 걸 떠나서 압박 자체가 너무 강해서 다리에 운동신경에 마비가 오면 이건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마비가 온 지 48시간 내에 수술하는 경우와 그걸 넘기는 경우에 큰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야죠. 응급이네요. 그거. 예, 양쪽 거의? 다리에 마비가 오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응급을 해야죠. 그런 경우 말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 이제 한 가지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양쪽 다리가 아니고 한쪽 발가락의 힘이 좀 약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네.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가고 있는 건데 이 한쪽 신경 발가락 마비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수술해서 떼내는 게 좋으냐 아니 거기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떼내는 게 좋다는 뭐 당연히 떼내는 분들의 그룹과 떼내지 않고 봤더니 그것도 한 2년 지났더니 힘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더라 하는 그런 리포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환자들이 되게 할 것 같아. 왜냐면 겁나잖아. 그렇죠. 더 힘이 빠질까 봐. 엄지 발가락이 뭐 쓰지 못하는 상황에 오면 겁나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치료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운동 뭐 이런 걸로 버틸 수 있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럴까요? 버틸 만한 상황이 안 되는 분들만 수술해야 되고 그렇죠. 버틸 만한 분들은 무조건 버티는 게 좋다. 이 말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몸이라면 제 몸이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30년, 40년을 바라는 거지. 왜 굳이 거기서 그 급성직고만 넘기면은 오히려 더 보존적으로 허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막 그거를 못 참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거지. 나는 이것도 굉장히 100세 시대에는 맞는 얘기 맞습니다. 같아. 이게 우리가 60세에 죽으면은 빨리 어떻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100세까지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 저 궁금한 60세 게 때는 이런 뭐 논란이 필요 없었던 그렇죠.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급성과 만성의 그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아주 옛날에 생긴 건데요. 보통 3개월 이상 똑같은 통증이 계속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 그게 옛날에 우리 디스크의 그 병리나 이런 걸 잘 모를 때 나왔던 이야기. 왜냐하면 뼈가 보통 6주 내지 6주에서 어느 정도 붓기 시작하고 그 후로 3개월 완전히 붓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뼈가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붓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3개월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아픈 지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생기는 통증은 더 이상 어디가 손상이 돼서 아픈 게 아니라 이거는 네가 이 감정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다. 만성 통증은 너는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는 그런 그 시각이 아주 팽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90년대 말 2000년대까지도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만성 통증 허리가 오랫동안 아파서 오면요 징징 우는 분들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안 나오고 그런 거 너는 정서가 이상한 너 우울한 거야. 너 지금 일하기 싫은 거야. 너 학교 다니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탈출이 생겨가지고 신경염증 있는 게 최소한 6개월은 간다고 그랬으니까 3개월 당연히 넘어가죠.
그건 한 번의 디스크 탈출만으로도 6개월 이상 아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용암이 한 5개월쯤 지나서 한 번 더 용암이 분출이 되면 그로부터 또 6개월이 더 갑니다. 그러면 10년, 20년 계속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만성 통증이란 건 없고요. 네. 만성 통증은 반복되는 급성 통증이 계속 아하. 반복되는 거. 오버랩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오버랩. 거군요. 예. 그 주로 지금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만 허리 디스크에 주로 대해서 디스크, 말씀하셨는데 수액 탈출증에 대해서만 목 디스크는 얘기하는 어때요? 목 디스크 똑같습니까? 목도 그것도? 똑같죠. 목 디스크는 이제 뭐 이 팔도 마비가 오고 이런 거 있을 목 텐데. 디스크는 똑같은데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는 허리보다는 기계적인 요구 사항이 목은 훨씬 적습니다. 머리 하나만 달고 있으면 되니까 그 훨씬 더 잘 치료됩니다. 오히려. 의외로 예. 오히려 예. 훨씬 더 운동도 간단하고 치료도 잘 되고 발생률도 사실 허리 디스크는 적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다른 점 하나는 목 디스크는 아주 크게 나오면 허리 디스크보다는 신경을 더 중요한 신경 부분을 누르니까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인데 만약에 이제 고령사에서는 이제 그 척추관 협착증 예를 네. 들면 뭐 중간에 뼈가 이렇게 막 그 자라서 퇴행성 변화로 이렇게 자라서 그 관 자체가 좁아진다든지 신경 빠져나가는 구멍이 좁아진다든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거는 좀 다를 거라 완전히 다른 그렇게 예. 생각이 드시죠. 예. 이거는 물리적 압박 아니냐? 물론이죠. 예. 그렇지만 이런 상황 이제 제가 모든 거는 디스크로 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래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신경 지나가는 그 구멍이 좁아진다고 생각해서 디스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좁아지는 그 구멍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디스크가 있거든요. 예. 디스크가 찌그러지면서 펑퍼짐해지면 그 구멍을 앞에서부터 뒤로 압박합니다. 예. 그다음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은요. 예. 디스크가 자기 높이로 있을 때는 후방 관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뒤에 예. 후방 관절이 디스크가 자기 높이로 있을 때는 안 누르죠. 그러죠. 체중의 90%는 디스크가 받고 후방 관절이 10% 받습니다. 그러다 디스크가 찌그러지면 후방 관절이 한 30% 40% 체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릎 기준으로 따지면 한 뭐 60kg 된 사람이 갑자기 180kg가 된 거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 관절이 망가지면서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그 앞뒤로 달리는 저 후종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황인대라는 게 있는데 걔가 디스크가 높을 때는 쫙 펴져 있다가 그러네요. 디스크가 찌그러지면 걔네들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종인대, 황인대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뭡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드라이빙 폴스는 디스크가 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오는 할아버지들 보면요. 한 75세 된 할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혹은 뭐 한 달 전까지만 내가 한 2시간씩 쌩쌩하게 잘 걸었어. 갑자기 다리가 막 이렇게 저려 온다고.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RI 찍어보면 협착증이 꽤 진행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협착증이 이 할아버지가 75세 6월 달까지는 괜찮다가 추석 지나면서 갑자기 확 좁아졌을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협착증은 이미 오랫동안 거기 와 있었던 거고 이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중에서 뭔가 움직이는 놈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새로 움직인 놈. 그 움직인 놈이 뭐냐 하면 디스크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디스크고 새로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일으킨 놈도 역시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거는 다 남자로 표현돼. 뭐 네. 그러면 물론 치료 방법은 다르겠지만 네. 근본적인 질병의 그 다이나믹스는 네. 디스크가 굉장히 핵심적인 맞습니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물론 당연히 이제 압박 아주 여러 가지 뭐 인대, 디스크, 뼈 이로 인한 압박이 이제 핵심인 거고요. 기계적인 부분이 좀 더 큽니다. 더 크다고 네. 보는 거죠. 디스크 하나만. 디스크가 이제 탈출돼서 그 찢어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 껍질이. 네네. 그 찢어진 껍질은 어떻게 되나요? 껍질도 붙습니다. 다시.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디스크 수액이 탈출되려면 당연히 껍질이 찢어져요. 섬유륜을 찢어야 네, 탈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찢어진 섬유륜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걸 또 연구한 호주 정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호주니까 전 가능한 세계에서 열심히 일인데요. 하는구나. 예. 전 그 세계에서- 호주에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양을 잡았습니다. 거기 또 양이야. 2년생 양을 잡아가지고
허리를 열어가지고는 고기를 호주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허리 양껏 할 수 있잖아. 연구를 그냥 양껏 할 양껏 했네요. 양껏 했어. 양으로. 아유. 예. 그 그래서. 섬유륜을 살짝 칼집을 낸 거, 5mm 밖에서부터 5mm 야, 이거 재밌네. 예, 칼집을 내놓고는 네. 다시 닫아놓고는 양을 방목을 시킨 겁니다. 예. 호주니까 막 돌아다녔겠죠. 양이. 그 양껏 돌아다녔겠죠. 그 여러 마리를 해놓고는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마다 한 놈씩 잡아가지고 한남 내지 뭐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열어본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18개월째 잡은 양에서는 거두기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라는 이 저 관절 일종의 섬유연골이죠. 섬유연골이 뼈보다 훨씬 더 늦게 붙습니다. 잘 붙는다고요? 늦게 붙습니다. 굉장히 더 오래 늦게 붙는다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디스크 탈출로 인한 좌골신경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 가는 게 한 6개월 평균 6개월 잡는 뭐 긴 사람도 잡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가 찢어져서 아픈 사람 소위 말해서 디스크성 통증이라는 사람들은요 한 번 찢어지면 그게 다시 붙을 때까지 2년 정도 걸립니다. 어우야. 근데 붙어도 원래만큼 깨끗하게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년 기간 동안에 뭔가 나쁜 행동을 하면 또 찢어져서 2년이 더 붙게 되죠. 근데 여기서 2년은요 양일 때 2년입니다. 양 2살짜리 양이 사람으로 치면 한 11살짜리 소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40, 50이 찢어지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양이 보통 그러니까 양도 마찬가지로 양이 2개월 걸렸다면 2년 걸렸다면 사람은 한 5년, 6년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디스크 감은 찢어지고 나서 붙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붙기는 붙습니다. 순한 양도 2년 걸리는데 이 독한 인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아니, 나 이거 되게 좀 넘어갑시다 좀. 아니 그러면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그러면 이게 수술로 디스크를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낸다든지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건 굉장한 손상이잖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뭐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좀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거. 예. 아니 왜 또 반복하고 그래요? 아니 그 나중에 편집 부탁드립니다. 껍질을 친단 말이야. 그렇죠. 예. 신경외과 친다니까. 이거는 그- 칼집만 내도 그러니까 걸리는데. 디스크를 탈출된 부분 디스크를 잘라내는 것도 손상이지만 그 껍질도 손상을 크게 껍질을 받는다. 자르게 되죠. 아무래도. 튀어나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까 디스크 탈출이 수액 탈출이라고 같다고 보셨는데요. 엄밀하게는 이제 그걸 디스크 탈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수액 탈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나오는 건 수액입니다만은 그 나온 걸 끄집어내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수액이 대부분이나 종판이 딸려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섬유륜도 거기 같이 묻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스크 탈출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 사실 엄밀하게 맞습니다. 디스크의 전체적인 그 부분이 나오고 또 한 가지 그 중에 종판이 많이 나오는 디스크는 오래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탈출된 것 중에 종판이 깨지면서 나오는 디스크는 훨씬 더 많이 아프고 오래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들 중에도 디스크 껍질을 건드리지 말자라는 의사들도 꽤 많아요. 많습니다. 예. 꽤 많아. 예. 곧 튀어나온 젤리만 어떻게 살짝 제거하자 이런 얘기도 많고.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입니다. 이번에 100년 허리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허리 보존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요통과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쁜 운동, 나쁜 치료법은 통증과 디스크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100년 허리 만드는 좋은 운동, 좋은 자세를 배운다면 수술 없이 요통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책 한 권에 가득 담아봤습니다. 100년 허리, 사이언스 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